자, 안녕하십니까. 광성중학교 정보교사 김세호입니다. 지금부터는 선생님들에게 EBS 온라인 클래스에서 화면을 두 개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쪽으로 보시면 좌측에 보이시는 화면은 교사용 화면이고요. 우측에 있는 것은 학생용 화면을 구성해 보았습니다. 자,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실제적으로 클래스를 만들거나 화상 수업을 만들 때 학생들이 어떤 화면을 보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같이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좌측 화면에 있는 로그인을 교사 화면을 로그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그인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우측 화면에 학생용 화면을 로그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로그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내 클래스를 한번 클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교사들은 내가 개설된 클래스를 들어가 주게 되겠습니다. 개설된 클래스에 들어가서 학생들을 기다리고 수업을 준비하는 것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학생들, 여기 학생 화면에서 이 학생도 클래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광성중학교 3학년 일반 클래스에 가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교사와 학생 화면이 똑같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변화가 하나 있을 겁니다. 여기를 보시면, 이쪽을 보시면 교사 메뉴에서는 클래스 홈, 공지사항, 강좌 목록, 클래스 관리, 회원 관리, 강좌 관리, 고객센터 이런 메뉴가 있고요. 이쪽에 있는 학생으로 가면 학생 메뉴에서는 클래스 홈과 공지사항 그리고 강좌 목록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메뉴가 이게 다른 거를 실제로 구분을 한번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에서 우리가 보시면 온라인 클래스 개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온클 라이브 개설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뭐냐면 즉시 선생님들이 뭔가 수업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만드는 건데요. 요거는 한번 개설된 강의는 1시간 후에 자동적으로 삭제가 될 예정입니다. 용크를 클릭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화상 이름을 합니다. 지금은 저는 테스트용 화상 수업이라고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바로 지금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지금으로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자, 여기 실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화상용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바로로 만드는 후에 여기 바로 생성을 클릭을 해줍니다. 클릭을 해주죠. 그럼 학생용 화면이 어떻게 바뀌는 건지를 F5번 키를 눌러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F5번을 켜봤더니 이렇게 메뉴가 하나 생성되는 것을 볼 수 있으실 겁니다. 아까와 다르게 이렇게 화상 수업 전이라고 이렇게 메뉴가 나온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이렇게 해서 지금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상 수업 입장을 클릭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상 수업을 클릭을 하면 화상 준비 중이라는 이렇게 메뉴가 뜨고 이런 화면이 하나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카메라 설정을 선생님에 맞춰서 카메라 설정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입장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들은 아직 입장이 되지 않습니다. 이럴 때 여기 밑에 하위에 보시면 수업 시작 준비라고 있습니다. 여기 수업 시작 준비를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학생들이 입장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콘이 이렇게 메뉴가 활성화가 되면서 화상 수업 입장이라는 메뉴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화상 수업 입장을 클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을 하면 학생들에 맞춰서 이렇게 카메라 설정을 해주는데, 지금 저가 지금 사용하는 카메라가 2대이기 때문에 이거 아직 못하기 때문에 그냥 설정이 안 되는 상태로 그냥 화상 수업을 입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메뉴가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하울링 때문에 마이크를 끄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되고요. 마이크를 켜고 끄기를 합니다. 이게 출력되는 화면이 이렇게 나오고요. 근데 여기 이 장면에서 보면 선생님과 학생의 화면이 이렇게 반대로 나오는 게 보이시죠? 이게 이럴 때 해결하는 방법은 여기 설정에 들어가셔서 내 화면 좌우 반전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이거를 클릭하시면 학생과 똑같은 화면 위치로
반전이 되면서 수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 눌렀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학생 화면과 이렇게 두 개가 똑같이 구성되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교사가 지금부터 하는 메뉴에 대해서 살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 우선 채팅 보기라는 게 있습니다. 채팅 보기를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저 창에 채팅 화면이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저기 상위를 보시면 이런 메뉴가 있을 겁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그리드라 그래가지고 학생들의 모습을 전체적으로 다 볼 수 있는 거고요. 요거는 좌측으로 학생들의 화면을 넘겨주는 겁니다. 요거는 전체 화면을 보이는 거고요. 저는 요걸로 가운데 요걸로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경했습니다. 그랬더니 학생이 여기 위에 도원동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다 채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학생 화면에 안녕하세요 라고 이렇게 채팅창에 나옵니다. 학생과 똑같이 나오죠. 제 이름이 나오고 여기는 내가 보내는 학생의 아이디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디를 만들 때 선생님이 항상 어느 정도 이게 숫자 같은 거 만들 때 학번으로 만들면 훨씬 한 번에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를 보겠습니다. 학생 목록 보기입니다. 여기 보면 채팅과 학생 목록 보기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여기 위에는 채팅, 그리고 옆에는 학생 목록 보기가 있습니다. 여기요. 그리고 옆에 보면 지금 1번에 들어오는 학생이 도원동이라는 학생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점점점이 있습니다. 점점점을 클릭을 해주시면 재밌는 기능이 하나 있는데 학생들이 수업을 할 때 집중을 안 하고 다른 짓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요거를 살짝 눌러주시면 여기 보이시죠? 여기를 봐주세요. 라는 게 나옵니다. 그러면 학생은 여기 11번의 키를 눌러야지만 다시 여기 아이콘이요. 여기 위에 보시면 교사 여기 위에 보시면 이렇게 노랗게 나와 있는 부분 있죠. 이렇게 학생이 변합니다. 지금 요거는 내가 뭐죠 이게 너 뭐하니 하고 물어보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러면 학생은 여기서 11번 여기에서 부여된 숫자를 넣고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사라지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다음 여기서 공유하는 게 있습니다. 아래에 가시면 공유되는 화면이 하나 있고요. 공유하는 화면이 하나 있습니다. 공유하는 화면을 클릭을 해주시면 공유하는 화면을 켜주시면 화면, 화이트보드, 유튜브, 문서 이렇게 네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화면을 클릭해주시면 학생들과 화면을 지금 보고 있는 화면을 서로 공유를 할 수 있을 겁니다. 또는 이렇게 프로그램 블록으로 되어 있는 화면을 공유를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그다음에 화면 공유를 중단하기 위해서는 여기 중간에 중단 버튼을 클릭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또 화이트보드가 있습니다. 화이트보드를 클릭해 줍니다. 화이트보드를 해주면 선생님이 이렇게 적어주는 내용들 있죠. 그림을 그리시는 내용이 여기 옆에 학생들과 같이 공유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도형 같은 거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색상도 변화해서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공유 준비를 다시 전산세로 돌아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보시면 공유 다시 한번 눌러보시면 유튜브가 있습니다. 유튜브는 뭐냐면 학생들과 공유해야 할 유튜브 화면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유튜브 화면을 하나 가져와서요. 유튜브 주소를 하나 넣습니다. 그 다음에 시작을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시작을 누르면 이렇게 해서 유튜브 화면이 나가는 겁니다. 지난번에 그 미리 캔버스 나오시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 학생들이 임의적으로 움직여도 만나는 유일한 방법. 선생님이 제가 2학년 학생들 컨트롤이 안 가르치면서요. 됩니다. 사실은 선생님이 컨트롤에 맞춰서 지금 들어오시는 성적을 성적을 볼 수 있는 거죠. 입력 미리 볼 소리가 수가 개 있는 소리까지 있는 건 나가니까 아닙니다. 필터링을 다 이렇게 이렇게 나오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문서가 있습니다. 문서는 뭐냐면 PPT 그림 한글 파일 같은 거를 다 해주는데 제가 보아서는 이게 이미지 파일로 변화를 시켜주는 것 같습니다. 자, 문서를 클릭을 해주시고요.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문서가 있죠. 여기에서 문서를 하나 설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PPT 나오는 거를 하나 선택합니다. 선택했죠. 그 다음에 열기를 합니다. 그러면 문서를 이렇게 공유하면서 변화 작업을 해줍니다. 이 시간을 살짝 조금 기다려 주시면 되겠고요. 변환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화가 되면 이런 식으로 PPT가 그림으로 이렇게 나타내면서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공유 줄을 눌러줍니다. 그 다음에 다른 기능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학생 목록 중에 학생들이 발표를 하거나 자기가 공유하고 싶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점점점을 클릭해서 여기 보면 여기 있죠. 여기를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면 학생 화면에 어떻게 나오냐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발표를 시작합니다. 공유를 사용해서 친구들에게 화면을 공유합니다. 이렇게 나오죠. 이거는 학생들이 공유하는 모습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자,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학생들이 공유될 내용들을 선택합니다. 여기 화면을 문서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학생이 문서로 공유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를 설정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열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학생이 해주는 거죠. 그러면 학생이 여기에다가 학생 화면에서 그림을 이렇게 그려주면 교사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학생에게 발표를 하게끔 해주는 겁니다. 이 기능도 활용을 하면 선생님들과 많이 좋겠죠. 그러니까 수업이 소통하기 원활할 겁니다. 그 다음에 공유 줄을 눌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모든 수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모든 수업이요. 모든 수업이 있는데 여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수업에서 지금 한 명이지만 모둠을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모둠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되고요. 만약에 모둠을 없애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버튼을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초기와 랜덤 2등 순으로 모둠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여기서 사용 시간을 저는 3분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고급 오쇼를 보면 자동 종료와 종료일들의 알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1분이라고 카운트다운을 하면서 학생들이 모든 수업을 종료할 때 활용되면 좋겠죠. 모둠을 세 가지 모둠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랜덤이 있고요. 랜덤으로 하면 제가 랜덤으로 하나 모둠을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초기화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세 개를 만들고 내 학생이 도원장 학생이 여기 1번 모드로 하겠습니다. 1번 모드로 설정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시작을 클릭합니다. 그럼 모둠들이 이렇게 쭉 나오죠. 나오게 되겠습니다. 나온 상태에서 지금부터 저는 이렇게 도원동 학생은 여기 도원동 학생은 지금 1번 모둠으로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에서 모든 활동을 들어갈 때 여기 점점점 나오는 표시 있죠. 여기에 들어가서 들어가기라는 게 있을 겁니다. 들어가기를 클릭을 해주시면 여기 모둠의 식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똑같이 모든 종료 있고 나가기 있으면
여기 처음에 있는 공간으로 가죠. 그 다음에 여기 학생 중에서 만약 3명, 4명 있으면 모둠이 1번, 2번, 3번 있으니까 똑같은 방법으로 여기서 들어가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그 다음에 여기 모든 공지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전체 공지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잘 하고 있나요? 라고 하고 보내기를 눌러보도록 하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메뉴가 나가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전체 모둠을 하고 일본 모둠만 해줘도 되고요. 이렇게 해서 메시지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모든 종료를 클릭하도록 하십니다. 모든 종료를 클릭을 하면 모든 종료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기능 중에 하나가 또 있는 게 뭐였냐면 여기에 있습니다. 퀴즈가 있습니다. 퀴즈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퀴즈형, 오지선다형, 단답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목록으로 들어가면 이전에 내가 만들었던 목록들이 나오고요. 우리가 다니는 중학교명은 광선중교회다. 이건 OX 문제를 출제를 했습니다. 정답은 여기 5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주소를 복사합니다. 복사한 후에 여기에서 웹 채팅에 들어가서 채팅에다 여기다 붙여넣기를 해줍니다. 보내주면 학생들에게 링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나오냐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선생님이 퀴즈를 출제하셨습니다. 링크를 클릭하세요. 이런 메뉴가 나오죠. 이거를 클릭을 합니다.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다 예 아니요 제출합니다. 틀렸으면 이렇게 안타깝습니다. 틀렸습니다라는 메뉴가 뜨게 되어 있습니다. 창닫기를 누르시고요. 확인 탁상기를 누르시면 선생님이 여기에서 들어가서 퀴즈를 들어가셔서 목록으로 들어가시면 이렇게 틀린 학생들과 맞춘 학생들 이렇게 질문에 대해서 오답과 정답 그리고 시간이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한 번 내실 때 똑같이 내시는 것도 있지만 다르게 여러 가지 문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새로 여기에서 해주시고요. 퀴즈. 네. 그 다음에 퀴즈를 또 다른 거. 오지선다형 단답형. 이것도 선생님들이 해주시면 되고요. 질문에서 정답은 몇 번 질문인지 이렇게 나오게끔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녹화 시작이 있고요. 녹화를 시작합니다. 녹화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메시지가 나오고 여기 위에 이렇게 위에 녹화 중이라는 메뉴가 나오게 됩니다. 보이시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모두 음소거가 있습니다. 학생들 들어왔을 때 음소거를 하기 위해서 모두 음소거를 클릭해 주시면 다 음소거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재밌는 기능이 여기 나가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자리 비우기가 있고 하나는 수업 종료라는 게 있습니다. 자, 자리 비우기는 선생님이 연결해 있는 상태에서 학생들은 화상으로 남아져 연결돼 있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만 잠깐 나갔다가 들어오는 거고요. 수업 종료는 수업이 완전히 종료되는 이걸 한 번씩 눌러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눌러서 자리 비우기를 하겠습니다. 녹화를 종료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학생들은 선생님을 기다리고 있죠. 그리고 학생들이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이 다시 들어가고 싶으시면 여기 우리가 만든 방 있죠. 그 방을 다시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그와 같이 이런 식으로 다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눌러서 수업 종료가 있고요. 그 전에 이거 하나 알려드려서 하겠습니다. 뭐가 있냐면 학생 중에서 도원동 학생을 잠시 수방을 제가 나가게끔 해주면서 여기 밑에 있는 버튼 있죠. 요 버튼이요. 여기 있는 요 버튼 있죠. 요 버튼을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면 학생을 내보내기입니다.
내보내기 누르면 학생이 나가죠. 나가는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학생도 똑같습니다. 학생 수업 입장을 클릭해주면 다시 학생도 이렇게 입장을 다시 하게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수업에서 방해가 된다 또는 보수 문제가 있으면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것으로 해서 수업을 종료하기 위해서 수업 종료를 클릭해 줍니다. 예, 이렇게 하면 모두 두 개 다 화면이 꺼지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됐고요. 그럼 요거는 이제 1시간 후에 개설되고 나서 1시간 후에 요 장면은 끝나게 되겠습니다. 여기 사라지고 다시 화상 수업을 할 수 있게끔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화상 수업 밑에 있는 거 나오시죠? 요것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도 방법은 똑같습니다. 교사에서 클릭을 하고요. 그 다음에 화상 수업을 클릭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뭐 테스트 수업이라고 하나 만들고요. 똑같이 다 만듭니다. 화상 수업입니다. 그 다음에 화상 수업을 시작이 있는데요. 요거를 여기부터 시작을 해서요. 그러면 여기를 클릭을 해주시면 첫 번에 나오는 게 시간이 아무것도 설정을 안 하면 바로 이렇게 30분이 추가되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나는 걸 추가를 해주시면 클릭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시간을 클릭하고요. 원하는 시간을 클릭을 해주면 시간이 나오죠. 전 3시간 여기에서 10분, 3시 10분까지 하겠다. 이런 식으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을 이런 식으로 맞춰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는 3월 1일 날 하겠습니다. 3월 1일 날 시간을 10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부터 3월 1일 시간 누르시고요. 12시 30분까지 하겠다.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거 최대 30분에서 4시간까지 가능하니까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하시는 거, 저는 3학년이니까 3학년 수업하고 1학기, 그 다음에 저는 정보이기 때문에 정보를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강의 생성을 클릭해 줍니다. 클릭. 자, 됐죠. 그 다음에 다음을 눌러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노출과 비노출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선생님이 노출을 해주시면 학생들에게 노출이 되는 거고, 강좌에서 노출이 되는 거고, 이거는 비노출은 노출이 안 되는 겁니다. 일단 내가 수업을 만들기 위해서는 노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노출을 해주시고, 여기 학습 대상 추가하는 게 있습니다. 이 메뉴를 클릭을 해줍니다. 클릭. 그러면 여기에서는 여러 가지 메뉴가 있는데, 여기서는 내 클래스 안에 들어있는 전체 있는 학생들한테 할 건지, 반 단위를 할 건지, 개별로 할 건지가 있을 겁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반 단위를 하면은 내가 들어가 있는 반 학생들만 여기 수업에 참여하게끔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반 단위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클래스 3학년 1반 했습니다. 지금 3학년 1반 한 명만 들어갔기 때문에 한 명으로 되어 있고요. 선택 추가를 합니다. 선택이 됐죠. 그 다음에 저장을 누르겠습니다. 자, 눌렀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등록일이 이렇게 되면서 나오죠. 저장을 누릅니다. 이렇게 됐고요. 그럼 3학년 일반 학생들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F5번 키를 누르면 이렇게 3월 1일에 수업이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보이시죠? 네, 이렇게 해서 수업을 하는데, 요거는 위에 있는 온콜 라이브 일정 요거 수업하고 내용은 똑같습니다. 화상 수업은 내용이 똑같으니까 앞에 거 참고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화상 수업에 관련돼서 선생님들에게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